여러분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사람을 가장 피할 수 없는 곳에서 마주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제 이름은 김서연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7년 전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고 떠났던 한 남자, 박현우 가이와의 기막힌 재회에 대한 것입니다. 그날은 새벽 2시, 6살 난 딸, 유나가 고열로 경련을 일으키던 밤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로 유나를 안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죠. 아이의 생명이 위급했기에 저는 의사의 얼굴을 확인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간호사의 안내에 따라 소아과 진료실 문을 열었을 때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뒤를 돌아보는 그 남자를 보는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박현우. 7년 전 저를 임신시킨 채 아무런 믿음 없이 떠났던 비겁한 제 옛 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운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저를 알아보지 못하는 듯 건조하게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때 고통에 힘겨워하던 유나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 그 순간 저는 현우의 눈빛이 흔들리는 것을 똑똑히 봤습니다. 7년 동안 혼자 지켜왔던 저의 비밀이 딸의 순수한 한마디와 현우의 예리한 의사 눈빛 아래 단 한순간에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유나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잊고 싶었던 과거가 다시 찾아와 제 삶을 뒤흔드는 경고일까요? 과연 저는 이 비밀을 영원히 가슴에 묻어둘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나를 위해 모든 것을 털어놓고 새로운 선택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김서연과 박현우 그리고 딸 유나 씨의 운명적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는 가슴 아프면서도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는 한 여성의 삶의 궤적을 깊숙이 따라가 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흔히들 인생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예측 불가능함이 우리의 가장 깊은 상처를 건드리며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그런 운명이 장난친 듯한 믿을 수 없는 재회와 그로 인해 촉발된 격렬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흥미 위주를 넘어 우리 모두가 살아가면서 한 번쯤 고민하게 되는 주제들을 담고 있습니다. 바로 배신당한 상처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아이를 위한 희생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과거의 실수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져야 하는가와 같은 질문들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 이야기는 제가 우연히 접하게 된 영상 속 감동적인 실화에서 깊은 영감을 받아 재구성하고 저희 채널만의 관점과 분석을 덧붙여 새로운 가치와 통찰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서연이라는 강인한 여성입니다. 서연 씨는 7년 전 믿었던 남자에게 버려지고 홀로 딸을 키워온 싱글맘입니다. 그녀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하고 단단해 보였지만 가슴속에는 7년 전 그날의 상처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던 비밀을 꽁꽁 숨기고 있었죠. 그녀의 딸 유나는 올해 6살, 엄마의 삶의 전부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는 박현우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현우는 7년 전 서연 씨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고 홀연히 떠났던 남자이자 유나의 친아버지입니다. 이야기는 가장 평범하면서도 가장 절박했던 순간에 시작됩니다. 깊은 밤, 모두가 잠든 새벽 2시. 유나가 갑자기 38,200시가 넘는 고열로 몸을 떨기 시작합니다. 해열제를 먹여도 열은 떨어질 줄 몰랐고
상황은 점점 위급해졌습니다. 엄마의 본능으로 서연 씨는 지체 없이 유나를 안고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향합니다. 택시 안에서 그녀의 머릿속은 오직 딸의 안위뿐이었습니다. 택시비 걱정이나 병원의 복잡함 따위는 생각할 겨를도 없었죠. 응급실에 도착해서 접수를 마치고 마침내 소아청소년과 진료실로 들어서게 됩니다. 간호사가 알려준 대로 4번 진료실의 문을 열고 아이를 안고 들어선 순간 서연 씨는 얼어붙고 맙니다. 뒤를 돌아보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7년 동안 서연 씨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이름 박현우. 그녀는 그가 자신의 삶에서 영원히 사라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전문의가 되어 자신의 딸을 치료해야 할 담당 의사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 씨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죠. 하지만 그녀는 간신히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씁니다. 현우는 아무런 감정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서연 씨를 바라봅니다. 마치 초면인 사람을 대하듯 건조한 목소리로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죠. 서연 씨는 혼란에 빠집니다. 나를 못 알아보는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걸까? 그녀는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딸의 상태만을 설명했습니다. 아이가 고열이 심해서요. 해열제를 먹여도 열이 안 내려서요.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윤에게 다가갔습니다. 현우의 손길은 신중하고 섬세했습니다. 아이의 천을 재고 귀를 들여다보고 목 상태를 확인했죠. 의사로서의 그의 모습은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서연 씨의 심장은 폭풍처럼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현우는 진료를 이어가며 유나의 차트를 봅니다. 아이 이름이 유나 마하라고요. 김유나. 나이는 6살. 그의 손길이 순간 멈칫하는 것을 서연 씨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유나의 나이를 되뇌었고 서연 씨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눈치챘을까? 7년이라는 시간, 유나의 나이. 설마. 그리고 현우는 결정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아이에게 특별한 알레르기가 있나요? 서연 씨는 순간 망설였지만 아이의 건강에 관한 문제이기에 사실대로 답합니다. 네, 달걀 알레르기가 심합니다. 먹으면 심하게 두드러기가 납니다. 이 말을 들은 현우의 눈이 미세하게 커지는 것을 서연 씨는 포착합니다. 왜냐하면 달걀 알레르기는 현우의 가족력, 그의 누나도 어릴 때부터 알았던 체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쯤 되자 현우는 더 이상 이 상황을 우연으로 치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는 처방전을 쓰면서도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보였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유나를 안고 진료실 문으로 향했죠. 그때 현우가 그녀를 뒤에서 불렀습니다. 저,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현우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현우를 마주봅니다. 김서연입니다.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고 그의 입술이 아주 살짝 떨렸습니다. 서연 씨. 서연 씨는 차가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아주 오래전, 잠깐 아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현우가 할 말을 잃고 서 있는 그 찰나, 유나가 갑자기 현우를 빤히 쳐다보며 말합니다. 선생님이랑 내 눈이 닮았대. 엄마가 내 눈은 특별하다고 했어. 서연 씨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유나의 눈은 분명히 현우의 눈과 닮아 있었습니다. 짙은 쌍꺼풀과 살짝 올라간 눈꼬리까지. 서연 씨는 서둘러 유나의 손을 잡고
진료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뒤에서 현우가 무언가 말하려는 듯한 기척이 느껴졌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짧은 재회는 서연 씨의 조용했던 일상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7년 동안 그녀가 홀로 지켜온 비밀이 유나의 생명과 직결된 이 응급 상황 속에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현우는 유나가 자신의 딸임을 눈치챘을까요? 그리고 이제 서연 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를 덮고 영원히 비밀로 간직해야 할까요? 아니면 윤에게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단순히 지나간 사랑에 대한 회상이 아닙니다. 김서연이라는 한 여성이 겪는 극한의 심리적 갈등과 도덕적 딜레마에 대한 심층 분석입니다. 서연 씨가 진료실 문을 열고 박현우를 마주한 그 순간 시간은 멈추고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습니다. 서연 씨에게 응급실은 아픈 아이를 살려야 하는 절박한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7년 동안 묻어두었던 과거가 핏빛처럼 생생하게 되살아나는 공포의 무대로 변했습니다. 현우는 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서 있었고 그 모습은 7년 전 대학교 의대생이었던 풋풋한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수련과 경험에서 오는 피로함과 동시에 냉철한 전문가의 아우라가 감돌고 있었죠. 현우는 서연 씨를 알아보지 못한 듯 혹은 애써 외면하는 듯 무표정했습니다. 이는 서연 씨에게 두 번째 충격이자 7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자기 존재의 부정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듯 했습니다. 나를 정말 잊은 걸까? 아니면 모른 척하는 것이 내게 더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는 걸까? 서연 씨의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아이의 고열은 그녀에게 감정을 낭비할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평정심을 가장하며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노력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새벽부터 38도를 넘는 고열이 계속되고 해열제로도 안 잡힙니다. 서연 씨는 간결하고 사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에 기록을 남겼고 곧바로 전문적인 진찰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이의 눈빛, 피부 상태, 그리고 호흡을 체크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빠르고 정확했으며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었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의 그런 모습을 낯설게 그리고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믿음을 저버렸던 그 남자가 이제는 한 생명을 책임지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기묘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아이의 생명 앞에서 개인적인 감정은 사치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저 현우가 최고의 의사로서 유나를 치료해 주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진찰 과정에서 현우는 몇 가지 질문을 더 했습니다. 아이 이름이 김유나, 나이는 6살이군요. 혹시 윤에게 기저질환이나 특별한 알레르기 같은 것이 있나요? 현우의 질문은 지극히 평범했지만 서연 씨의 심장을 다시 한번 철렁하게 만들었습니다. 6살. 이 숫자는 7년 전 현우가 떠난 시점과 정확히 맞물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 씨는 망설임을 감추고 대답했습니다. 네, 심한 달걀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어요. 이 대답을 들은 현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서연 씨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우의 집안에 달걀 알레르기 체질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우의 누나도 어릴 적 같은 알레르기로 고생했었죠.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처방전을 쓰는 척했지만 그의 펜끝은 공중에서 잠시 멈춰 있었고 그는 무언가를 끊임없이 계산하는 듯 차트와 유나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침묵 속에서 걸렸다는 직감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진료를 마치고는 윤에게 항생제와 해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인두염이 상당히 진행된 것 같습니다. 약물 처방 후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오늘은 이만 가셔도 좋습니다. 서연 씨는 서둘러 윤아를 안고 진료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이 공기, 이 공간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문을 막 열려는 찰나 현우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잠시만요. 서연 씨는 발걸음을 멈추었지만 차마 뒤를 돌아볼 용기는 없었습니다. 실례지만 보호자분 성함이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현우의 목소리에는 이제 미세한 떨림과 갈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확신을 얻고 싶어 하는 듯 했습니다. 서연 씨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마주 보았습니다. 김서연입니다. 박현우 씨와는 아주 오래전 잠깐 아는 사이였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연 씨의 차가운 시선과 담담한 한마디는 현우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현우는 할 말을 잃은 채 서연 씨를 바라보았죠. 바로 그때 옆에 있던 윤아가 현우를 빤히 쳐다보더니 불쑥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선생님 눈, 우리 엄마가 그랬는데 내 눈이 특별하대요. 그런데 선생님 눈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 한마디는 서연 씨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비밀의 벽을 단숨에 무너뜨리는 망치와 같았습니다. 윤아의 눈은 깊고 짙은 쌍꺼풀과 살짝 올라간 눈꼬리가 현우의 눈과 놀랍도록 닮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아이의 순수한 얼굴과 자신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충격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입가와 눈과 근육이 파르르 떨리는 것이 서연 씨의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현우는 이제 윤아가 자신의 딸이라는 생물학적 사실리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윤아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윤아야, 이제 가자. 약 받아야지. 서연 씨는 현우의 당혹감과 혼란이 가득한 시선을 뒤로하고 진료실을 뛰쳐나왔습니다. 병원 복도를 빠르게 걸어 나오면서 서연 씨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고 머릿속은 이제 어떡하지? 현우가 눈치챘어. 윤아가 현우의 딸이라는 걸 알았어라는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7년 전 자신을 배신하고 떠났던 그 남자가 이제 아이의 아빠로서 윤아의 삶에 다시 끼어들 수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재회는 서연 씨에게는 과거의 상처가 다시 터져 나온 것과 같았습니다. 현우의 눈빛과 윤아의 해맑은 한마디가 그녀를 과거의 고통 속으로 다시 끌어내렸죠. 그녀는 약국에서 약을 받는 동안 병원 로비 의자에 지친 듯 주저앉았습니다. 윤아는 해열제 덕분인지 조금 편안해진 듯 그녀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서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만남이 그녀의 평화로운 일상을 완전히 흔들어 놓을 것이라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과거의 배신자를 용서하고 윤아의 아빠로서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7년 전처럼 그를 다시 한번 삶에서 지워버려야 할까요?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격렬한 심리적 싸움이 시작된 상태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7년 전 현우가 그녀를 믿지 않고 떠났던 그 비겁했던 선택에서 비롯된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현우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 사이로 7년 전의 아픈 기억들을 끄집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을 굳게 깨물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진료실을 뛰쳐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김서연 씨의 가슴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품에 안긴 딸 윤아는 약 기운 때문인지 겨우 잠들어 있었지만
서연 씨의 머릿속은 온통 박현우의 마지막 눈빛과 유난히 순진했던 한마디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아" 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7년간 철옹성처럼 지켜왔던 비밀이 단 한 번의 예기치 않은 만남으로 인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서연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여 유나를 조심스럽게 침대에 눕히고 나서야 서연 씨는 비로소 숨을 제대로 쉴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방에서 물을 마시며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쳐다봤습니다. 과거에 나약하고 상처 입기 쉬웠던 소녀는 사라지고 이제는 홀로 아이를 키우며 미용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당당하고 강인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나는 변했어. 나는 이제 혼자서도 충분히 강해. 라고 스스로 다짐했지만 현우와 유나의 눈빛이 닮았다는 사실은 그녀를 계속해서 괴롭혔습니다. 현우가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유나의 삶에 어떤 변화가 닥칠까요? 그가 7년 전처럼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서연 씨는 가질 수 없었습니다. 한편 대학병원 진료실에 홀로 남겨진 박현우는 충격과 혼란,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직감 속에서 옴짝달싹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김서연 씨가 진료실을 나가자마자 바로 유나의 차트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차트에는 김유나 6세, 달걀 알레르기 심함이라는 정보가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현우는 6년이라는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7년 전 그들이 헤어진 시점, 그리고 유나의 출생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달걀 알레르기 체한라는 유전적 특성. 현우의 누나도 어릴 때 같은 증상으로 고생했습니다. 일반적인 감기 환자라면 무심히 넘어갔을 사소한 정보였지만 김서연이라는 이름과 유나의 나이가 결합되자 이 모든 것이 현우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결정적 단서로 엮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진료실에 서서 자신의 눈을 손으로 만져보았습니다. 유나가 말했던 "선생님 눈이 나랑 똑같다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그는 아이가 무심코 던진 말이 진실을 꿰뚫는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의사로서의 냉철한 이성과 한 남자로서의 뜨거운 감정 사이에서 극심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그는 7년 전 자신이 서연을 도둑으로 몰아가는 친구들 앞에서 침묵했던 비겁함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믿지 않았기에 관계를 끊었고 도피하듯 서울로 떠나 의사의 길을 걸었습니다. 성공적인 의사가 되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언제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죠. 현우는 유나의 건강 상태를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인두염 진단은 정확했지만 그의 전문적인 지식은 유나의 생체 정보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퇴원 시 요청했던 유나의 혈액형 정보를 몰래 찾아보았습니다. 아비형. 현우의 혈액형 역시 아비형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6년이라는 시간, 달걀 알레르기, 똑 닮은 눈, 그리고 희귀한 혈액형 아비형. 이 네 가지 요소는 현우에게 유나가 자신의 딸이라는 강력한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확신은 현우에게 죄책감과 동시에 7년간 외면했던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깨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 진실을 외면하거나 모른 척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병원 기록에서 서연 씨의 개인 연락처, 미용실 전화번호와 개인 휴대폰 번호를 찾아내는 윤리적 경계를 넘는 결정을 내립니다. 그는 이 사적인 정보 접근이 의사로서의 윤리에 위배됨을 알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전문의가 아닌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한 남자로서 행동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쉬고 있던 서연 씨에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서연 씨는 망설였지만 전화를 받았고 수화기 너머로 박현우의 조심스러우면서도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연 씨, 저 박현우입니다. 병원 기록을 통해 연락처를 알았습니다. 개인정보를 이용한 점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꼭 할 말이 있습니다. 서연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올 것이 왔다는 체념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현우는 숨을 고르며 가장 결정적인 말을 꺼냅니다. 유나의 혈액형이 AB형이더군요. 저 역시 AB형입니다. 달걀 알레르기도, 아이가 저와 눈이 닮았다는 것도 모두 우연이 아닐 것 같습니다. 서연 씨, 제가 지금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까? 유나가 제 딸입니까? 이 질문은 7년간 서연 씨가 쌓아온 모든 방어 기제를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렸고 입술이 마비된 듯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현우는 침묵 속에서 서연 씨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 자체가 이미 긍정의 대답임을 알고 있었죠. 현우는 이어서 만남을 제안합니다. 내일 오후 병원 근처 카페에서 만납시다. 이 이야기는 직접 얼굴을 보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연 씨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유나의 아빠로서의 존재와 7년 전의 배신이라는 무거운 진실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할 때가 왔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뵙죠. 전화를 끄는 서연 씨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7년 동안 홀로 감당했던 무게, 그리고 이제야 그 비밀이 세상 밖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해방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녀는 윤에게 아빠를 만날 기회를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현우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의 감정을 따라야 할지 격렬한 내적 갈등에 휩싸였습니다. 이 밤 서연 씨는 잠 못 이루고 과거와 현재, 그리고 딸의 미래를 저울질해야 했습니다.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의 이기적인 선택이 낳은 결과와 이제라도 책임지고 싶다는 간절함 사이에서 복잡한 심경을 정리해야만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김서연 씨는 박현우가 제안한 병원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전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수없이 마음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지만 막상 카페 유리창 너머로 먼저 와 앉아있는 현우의 모습을 보자 서연 씨는 잠시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망치고 싶다는 충동이 강하게 일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기에 그녀는 굳게 마음을 먹고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현우는 창가 자리에 앉아 초조한 듯 시계를 확인하며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가 들어서자마자 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사 가운 대신 평범한 사복 차림, 청바지에 흰 셔츠를 입은 모습은 7년 전 서연 씨가 사랑했던 그 모습과 흡사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깊은 긴장감과 세월의 무게가 어려 있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서연아.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서연 씨는 아무런 감정 없이 그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습니다. 냉담한 태도는 그녀가 7년 동안 쌓아 올린 감정의 방벽이 얼마나 두터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테이블에 놓인 메뉴판을 가리키며 뭐 마실래? 내가 주문하고 올게 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요. 서연 씨의 짧고 차가운 대답에 현우는 멋쩍게 웃으며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서연 씨는 가방에서 작은 사진 뭉치를 꺼냈습니다. 전날 밤 유나의 앨범을 뒤져 준비해둔 것들이었습니다. 현우가 커피 2잔을 들고 돌아왔고 어색한 침묵이 둘 사이에 흘렀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침묵을 깼습니다. 무슨 이야기부터 하고 싶으신가요?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후회와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서연 씨, 솔직하게 묻겠습니다. 유나가 제 딸이 맞습니까? 서연 씨는 현우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숨길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유나는 당신 딸이에요. 현우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서연 씨의 입을 통해 확인되는 순간의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저에게 말해주지 않았던 거죠? 7년 동안 제가 아빠라는 걸. 서연 씨는 자조적인 웃음을 지었습니다. 말해야 했을까요? 당신은 저의 모든 연락처를 끊고 사라져 버렸잖아요. SNS 계정도 지우고 전화번호도 바꾸고. 나는 당신에게 잊혀진 과거였는데 어떻게 연락해야 했을까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는 그냥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 씨는 그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그 새로운 시작에 나는 포함되지 않았던 거네요. 서연 씨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졸업식 전날 당신이 떠난 후에야 임신 사실을 알았을 때 나는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어요.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친구들에게는 수군거림을 들으면서. 서연 씨는 테이블 위에 사진 뭉치를 펼쳐 놓았습니다. 갓 태어난 유나의 사진부터 1살 생일, 유치원 입학식까지 현우가 놓친 7년의 모든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안에 당신이 놓친 모든 것이 있어요.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사진 속 유나의 해맑은 미소와 성장 과정은 현우에게 뼈아픈 후회를 안겨주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유나가 정말 예쁘네요. 현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확실히 저를 닮았네요. 서연 씨는 묵묵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증오와 분노, 그리고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는 과거의 잔해 같은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진심을 담아 고백했습니다. 서연 씨,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지고 싶습니다. 유나의 아빠가 되고 싶어요. 서연 씨는 예상치 못한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7년 동안 없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아빠가 된다는 것을 당신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군요. 알아요. 너무 갑작스럽다는 거. 하지만 저는 진심으로 책임지고 싶습니다. 양육비도 당연히 낼 거고 유나를 만나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단호한 목소리로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당신 없이도 잘 지내왔어요. 양육비도 필요 없어요. 현우는 간절한 눈빛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세요. 윤에게는 아빠를 알 권리가 있지 않나요? 서연 씨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유나는 가끔 다른 친구들처럼 나도 아빠가 있냐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서연 씨는 멀리 계신단다 라고 둘러대야 했죠.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약속은 할 수 없어요. 대화가 이어지던 중 서연 씨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 유나였습니다. 유나는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 초대장이 도착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나는 현우가 참석할 예정이라며 서연 씨에게도 꼭 오라고 권유했습니다. 서연 씨는 맞은편에 앉아있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유나는 두 사람이 이미 재회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죠. 현우의 얼굴에도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의 참석 여부를 묻는 윤에게 확답을 피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동창회, 저도 초대받았습니다. 참석할 건가요? 서연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동창회에 간다면
누명을 썼던 그 순간 친구들의 수군거림, 그리고 무엇보다 현우의 배신이 고스란히 되살아날 것입니다. 안 갈 생각이에요. 현우는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때 일은 정말 미안했습니다.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서연 씨의 눈의 분노가 어렸습니다. 내 편이 되어주지 않은 게 아니라 내게 등을 돌린 거예요. 당신은 내가 도둑이라고 믿었잖아요.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혼란스러웠어. 모두가 당신을 비난하는 상황에서. 서연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연인이라면 증거가 없더라도, 모두가 비난하더라도 나만은 믿어줬어야죠. 당신만은 내 편이 되어줬어야 했어요. 현우는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 당신 말이 옳아. 내가 틀렸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카페 문이 열리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김서연, 박현우. 고등학교 시절 서연 씨에게 누명을 씌웠던 장본인이자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친구 중 한 명인 미사였습니다. 미사는 놀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이거 정말 우연이네. 너희 둘 다시 만나고 있었어. 서연 씨는 당황했고 현우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사의 등장으로 그들의 사적인 고백과 심오한 갈등의 순간은 다시 한번 과거의 상처와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이 카페를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이 모든 오래된 상처를 묻어버리고 싶었지만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싸움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눈을 보았습니다. 현우 역시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 재회는 단순한 시작이 아니라 7년 전 멈춰섰던 서연 씨의 자아와 존엄성을 되찾는 여정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위해, 그리고 그녀 자신을 위해 이 모든 상처와 정면으로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박현우와 김서연 씨가 카페에서 미사를 마주하며 7년 전의 상처를 간신히 봉합했을 때 그들 앞에 놓인 현실은 여전히 냉정하고 혹독했습니다. 현우는 아버지로서의 책임을 통감하며 서연 씨에게 양육을 돕고 싶다는 뜻을 밝혔지만 서연 씨는 과거의 배신과 상처 때문에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시간을 요구했고 현우는 윤에게 엄마의 친구라는 이름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인 가장 큰 장애물은 불신과 오랜 시간의 공백이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감정을 정리할 여유를 주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서연 씨가 새벽에 깨어 유나를 살폈을 때 유나의 상태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습니다. 전날 밤 해열제 덕분에 괜찮아지는 듯했던 유나는 다시 창백해졌고 이마는 불덩이 같았습니다. 천을 재보니 39.5대 카치거를 훌쩍 넘긴 고열이었고 유나는 의식이 희미해지며 축 늘어졌습니다. 서연 씨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어제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유나를 안고 택시를 잡아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윤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아이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고 서연 씨는 불안감에 떨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유나를 검사실로 데려갔고 서연 씨는 대기실에 홀로 남아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녀의 머릿속에 번뜩 떠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현우. 비록 그를 용서할 수는 없었지만 그는 유나의 상태를 가장 잘 알고 최고의 전문가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떨리는 손으로 현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 씨, 유나가 많이 안 좋아요. 열이 너무 높고 의식이 희미해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에요. 수화기 넘어 현우의 목소리는 곧바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 어디입니까? 무슨 일이죠? 서연 씨는 급하게 상황을 설명했고, 현우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곧 도착합니다. 서연 씨,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갑니다. 라는 짧고 단호한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불과 15분도 차이 되지 않아 현우가 하얀 의사가운 차림으로 응급실로 뛰어 들어왔습니다. 출근 준비 중이었는지 그의 모습은 다소 흐트러져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이성적이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 달려와 유나의 상태를 확인한 후 바로 동료 의료진에게 향했습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박현우입니다. 이 환자 제가 담당합니다. 상태가 어떻습니까? 동료 의사로부터 유나의 차트를 건네받은 현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습니다. 수막염이 의심됩니다. 뇌척수액 검사 준비 중입니다. 상태가 심각하니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막염. 서연 씨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술이라는 말에 그녀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수술이요. 현우 씨, 지금 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가요? 현우는 빠르게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떨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수막염이 의심됩니다. 심각한 감염병이지만 빨리 치료하면 괜찮아집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유나의 담당을 맡겠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검사 결과 유나는 세균성 수막염우치로 최종 진단되었습니다. 즉시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서연 씨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을 믿어도 될까요? 7년 전 나를 버렸던 당신을. 현우는 수술복을 입은 채 서연 씨의 어깨를 단단히 붙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의지와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번만은 저를 믿어주세요. 제가 우리 유나를 반드시 지켜내겠습니다. 현우의 이 말은 단순한 의사의 약속이 아닌 아버지로서의 맹세였습니다. 서연 씨는 그 순간 7년 동안 굳게 닫혔던 마음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현우의 손을 놓지 않고 간절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길고 긴 수술이 끝난 후 현우가 수술복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안도와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수술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유나 상태는 안정적입니다. 서연 씨는 벅차오르는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충동적으로 현우에게 달려가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현우도 조심스럽게 서연 씨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유나는 제 딸이니까요.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결정적인 구원의 순간이었습니다. 현우는 말로만 책임지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장 귀한 능력, 의사로서의 전문성과 아버지로서의 헌신을 통해 서연 씨와 윤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했습니다. 서연 씨의 불신과 상처는 현우가 유나의 생명을 지켜낸 이 행동의 무게 앞에서 힘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7년 전의 비겁함을 7년 후 유나의 생명을 구원함으로써 가장 숭고한 방식으로 속죄한 것입니다. 유나가 입원해 있는 동안 현우는 매일 출퇴근 전후로 병실에 들러 유나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가 집에서 쉴 수 있도록 유나 곁을 묵묵히 지켰습니다. 그는 더 이상 부담스러운 전 애인이 아니라 유나의 회복을 위해 함께 싸우는 든든한 공동보호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의 헌신적인 모습을 보며 그가 정말로 과거와는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유나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현우는 퇴원 시 필요한 주의사항과 약 복용법을 꼼꼼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유나는 현우에게 현우 아저씨 덕분에 안 무서웠어 라고 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모습에 서연 씨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현우는 정말 좋은 아버지가 될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유나의 생명을 구한 현우에게 감사함을 표하고 그가 유나의 삶에 들어올 기회를 주어야겠다고. 현우 씨, 저희 집에서 저녁 식사하고 가세요. 감사의 마음으로 제가 뭐라도 차릴게요. 현우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함께한 첫 식사는 다소 어색했지만 유나가 현우 아빠와 함께 놀았던 이야기를 하면서 분위기는 점차 따뜻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가 유나를 대하는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현우는 아이에게 인내심을 갖고 대화했으며 음식도 세심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의 눈빛에서 진정한 사랑과 책임감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유나가 잠든 후 서연 씨는 현우에게 와인을 건네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현우 씨, 이제 윤에게 당신이 아빠라는 사실을 말해야 할 것 같아요.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입니까?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깨달았어요. 우리가 서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더라도 윤에게는 아빠가 필요하다는 거침을요. 현우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서연 씨의 용기와 결단에 깊이 감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유나가 조금 더 회복된 후 함께 진실을 이야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로써 유나의 생명을 구한 이 위기 상황은 두 사람의 아불신을 허물고 새로운 관계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미변화의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현우의 행동은 과거의 모든 말을 넘어 서연 씨의 마음속 장애물을 극복하고 구원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그들 앞에는 윤에게 진실을 말하고 새로운 가족의 틀을 만들어가야 하는 또 다른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유나의 세균성 수막염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박현우가 유나의 생명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면서 김서연 씨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현우에 대한 강한 불신과 분노의 벽은 상당 부분 허물어졌습니다. 유나의 회복 과정 동안 현우는 거의 매일 서연 씨의 집에 들러 유나를 돌보았고 서연 씨는 그의 헌신적이고 따뜻한 모습을 통해 그가 진심으로 변했다는 확신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약속했지만 그 전에 서연 씨에게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7년 전에 억울한 과거와 정면으로 맞서는 일이었습니다. 유나의 퇴원 후 서연 씨는 그동안 깊이 고민했던 고등학교 10주년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친목을 다지는 자리가 아니라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고 가장 힘들 때 등을 돌렸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 자신에게 이제 더 이상 과거의 희생자가 아님을 당당하게 증명할 기회였습니다. 과거로부터 도망치는 대신 과거를 마주하고 비로소 완전히 벗어날 때가 왔다고 서연 씨는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구 윤에게 전화를 걸어 동창회에 함께 가겠다고 알렸고 유나는 서연 씨의 변화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녁, 서연 씨는 오랜만에 옷장을 열어 정성껏 고른 원피스를 입고 화장을 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모습은 7년 전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했던 나약한 여고생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함과 자신감, 그리고 홀로 아이를 키우며 얻은 강인함이 넘실거리는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유나는 서연 씨를 보자마자 "와, 서연아,
너 정말 몰라보게 예뻐졌다. 누가 널 싱글맘이라고 생각하겠어? 라며 감탄했습니다. 서연 씨는 미소를 지었지만 복수하러 가는 게 아니야. 그냥 과거와 제대로 작별하고 싶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동창회 장소인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많은 친구들이 놀라움과 함께 서연 씨를 맞이했습니다. 수군거림이 있었지만 이는 과거를 비난하는 수군거림이 아닌 그녀의 눈부신 변화에 대한 놀라움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유나의 도움으로 자리에 앉았고 애써 평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때 가장 만나기 싫었던 인물 중 하나인 고등학교 반장이었던 미사가 다가왔습니다. 미사는 과거 서연 씨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모함했던 친구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과거의 태도를 버리지 못하고 특유의 수다스럽고 가벼운 말투로 서연 씨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서연아, 너 정말 예뻐졌다. 혹시 너 박현우랑 다시 만나는 거 아니지? 저번에 카페에서 둘이 같이 있는 거 봤는데. 미사는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고 서연 씨는 불쾌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만난 것뿐이야. 그때 레스토랑 문이 열리고 박현우가 들어섰습니다. 현우는 서연 씨를 발견하고 가볍게 눈인사를 건넸습니다. 이 모습을 미사가 놓칠 리 없었습니다. 미사는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발견한 듯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야, 박현우, 이리 와봐. 김서연이랑 둘이 무슨 비밀 얘기하는지 다 불어. 모든 친구들의 시선이 세 사람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서연 씨는 얼굴이 굳어졌고 현우 역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우가 미사를 제지하려 했지만 미사는 멈추지 않고 서연 씨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너희 둘 고등학교 때 사귀었잖아. 그때 이야기했어? 어머, 서연아. 너 혹시 결혼했니? 아이 있다는 소문 들었는데 그 아이 아빠 혹시 우리 아는 사람이야? 미사의 무례한 질문에 서연 씨의 인내심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몸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7년 동안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발할 듯은 했습니다. 서연 씨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숨거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미사야, 멈춰.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든 없든 그건 우리의 문제냐. 그리고 너희들이 멋대로 판단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아니야. 미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뭐야, 서연아. 네가 이렇게 당당해지다니. 옛날에는 이렇게 말도 못했으면서. 서연 씨는 미사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과거와 지금은 달라. 내가 도둑으로 몰렸을 때 너희들 모두 나를 믿지 않았지. 너는 내 뒤에서 가난해서 학비 벌려고 그랬을 거다라고 수군거렸잖아. 그리고 진실이 밝혀졌을 때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었지. 레스토랑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든 친구들이 서연 씨와 미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사는 당황하여 변명하려 했지만 서연 씨의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하지만 다시는 남을 멋대로 판단하지 마. 너희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연 씨는 가방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팔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 정말 괜찮아. 그녀는 미사와 친구들에게 뒤돌아보지 않고 레스토랑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얼굴을 감쌌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후련했습니다.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감정을 마침내 쏟아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현우가 그녀를 뒤따라 나왔습니다. 멋있었습니다, 서연 씨. 안에서 당신이 이야기하는 것을 듣는데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현우의 진심 어린 말에 서연 씨의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그때는 당신도 내 편이 아니었잖아요. 현우는 걸음을 멈추고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후회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그때 좀 더 용기 있게 행동했더라면 당신이 그렇게 혼자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서연 씨는 그의 진심을 느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다만 윤에게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아주세요. 윤아만은 언제나 믿어주고 언제나 편이 되어주세요. 현우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할게. 이번에는 반드시 지키겠어. 두 사람은 가로등 불빛 아래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서연 씨는 마침내 과거의 짐을 내려놓았고 비로소 강인한 엄마로서의 자존감을 완벽하게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갇힌 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녀의 시선은 오직 딸 윤아의 행복, 그리고 현우와 함께 만들어갈 새로운 미래제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동창회에서의 용기 있는 고백은 서연 씨에게 과거를 청산하고 윤아의 아빠인 현우를 완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심리적 해방감을 선물했습니다. 이제 현우와 함께 윤에게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었다고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윤아의 아빠로서 현우가 보여준 헌신과 서연 씨가 홀로 쌓아올린 강인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김서연 씨가 동창회에서 과거의 짐을 훌훌 털어버리고 돌아온 후 그녀의 마음은 놀라울 정도로 가벼워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 놓인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과제는 딸 윤아에게 박현우가 친아버지라는 진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현우는 윤아의 생명을 구한 후 서연 씨의 마음속 불신을 허물었고 동창회에서는 서연 씨의 자존감을 지켜주는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했습니다. 서연 씨는 그를 완전히 용서했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윤아의 행복을 위해서는 현우의 존재가 필수적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윤아의 회복 기간 동안 거의 매일 서연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윤에게 엄마의 친절한 친구이자 친척 아저씨 같은 존재로 다가갔고 윤아는 그런 현우를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현우는 윤아와 함께 놀아주고 책을 읽어주었으며 병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관리에도 세심하게 신경 썼습니다. 윤아가 잠들기 전 현우에게 현우 아저씨 내일도 올 거예요? 라고 물으면 서연 씨는 그 질문 속에 담긴 윤아의 간절한 바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윤아가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어느 주말 아침, 서연 씨는 현우와 함께 윤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세 사람은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윤아는 엄마와 현우 아저씨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그들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서연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윤아야, 엄마랑 아저씨가 너에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해줄 것이 있어. 현우는 윤아의 작은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아야, 너는 가끔 아빠에 대해 궁금해했지? 엄마가 아빠는 멀리 계신다고 이야기했고. 윤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응, 아빠는 언제 와요? 서연 씨는 현우를 바라보았고 현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신 후 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윤아야, 사실은 내가 윤아의 아빠란다. 윤아는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표정은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놀라움, 혼란, 그리고 희미한 기쁨이 교차했죠. 윤아는 천천히 현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정말요,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현우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윤아야.
내가 네 아빠야. 현우는 감격에 겨워 유나를 끌어안았습니다. 서연 씨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녀는 유나를 위한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확신했습니다. 유나는 현우의 품에 안긴 채 울먹이다가 이내 현우를 올려다보며 순수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야 왔어요? 왜 우리랑 같이 살지 않았어요? 서연 씨와 현우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현우는 조심스럽게 답했습니다. 아빠가 옛날에 큰 실수를 했단다. 엄마와 헤어졌을 때 네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 그리고 그동안 아빠가 네 곁에 있어주지 못해서 미안해. 유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며 현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현우는 눈물을 흘리며 유나를 다시 꼭 안았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딸. 유나는 그 순간부터 현우를 자연스럽게 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행복했지만 곧바로 실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럼 이제 아빠는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서연 씨와 현우는 다시 한번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연 씨는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유나야, 그건 아직이야. 아빠와 엄마는 서로를 좀 더 알아갈 시간이 필요해. 하지만 아빠는 자주자주 놀러 올 거야. 유나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지만 하지만 나중에는 같이 살 수 있죠. 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우는 유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약속했습니다. 아빠가 약속은 못하지만 최선을 다할게.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외식을 했습니다. 유나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아빠에게 궁금했던 모든 것을 쏟아냈습니다. 현우는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진심을 담아 모든 질문에 답해 주었습니다. 아빠는 어릴 때 뭐 하고 놀았어요? 아빠 가족은 어디 있어요? 아빠는 왜 의사가 되었어요? 서연 씨는 두 사람의 대화를 지켜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유나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유나가 잠든 것을 확인하고 거실에 남아 와인을 마시던 서연 씨에게 현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서연 씨, 혹시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요? 서연 씨는 놀라서 현우를 쳐다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간절함과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서연 씨가 망설이는 것을 알기에 말을 이었습니다. 급하게 대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생각해 주기만 해도 고맙겠습니다. 서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아직 잘 모르겠어요. 7년 동안 저는 혼자 유나를 키우면서 많은 것을 겪었어요. 쉽게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현우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그저 유나의 아빠로서 그리고 당신의 친구로서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서연 씨는 마침내 미소를 지었습니다. 천천히 알아가는 건 나쁘지 않겠네요. 우리 유나를 위해서라도 새롭게 시작해요. 현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감사함에 가득 찬 눈으로 서연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우가 현관에서 돌아가려 할 때 서연 씨가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아이에게 단 한 번이라도 미안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현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매일이었습니다. 알지도 못했지만 제 아이가 어딘가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답변은 서연 씨의 마음속 응어리를 완전히 녹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현우를 서서히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후 몇 주 동안 현우는 유나와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공원에서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해 동물원에 가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러 가면서
점차 유나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서연 씨는 항상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는데 두 사람이 함께 미끄럼틀을 타고 그네를 밀어주고 웃고 떠드는 모습은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유나는 현우 아빠 덕분에 더욱 활발하고 행복해졌습니다. 현우는 바쁜 병원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유나와 함께했습니다. 그는 서연 씨에게도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그녀의 상황을 존중하며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주었습니다. 서연 씨는 현우를 완전히 신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마지막 두려움을 조금씩 내려놓았습니다. 어느 날 현우는 서연 씨에게 정식으로 두 사람만의 저녁 식사를 제안했습니다. 유나 없이 오직 성인 두 사람만의 데이트였습니다. 서연 씨는 놀랐지만 현우의 눈빛에 담긴 기대와 불안을 보며 결국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7년 만에 첫 데이트.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의 소녀는 사라지고 이제는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가 된 강인하고 아름다운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의 마지막 단풍이 지고 있었지만 서연 씨의 마음에는 어느덧 따뜻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서연 씨, 그리고 딸 유나는 혈연뿐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지키려 하는 마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과거의 상처가 아무리 깊더라도 진심과 용기를 가지고 마주한다면 언제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